자, 77번. 그죠? 보시면. 여기 세율이 나오죠, 세율? 자,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렇게 해서 얘를 세율이 쭉 틀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세율을 구체적으로 알 건 없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미등기는 얼마예요, 세율이? 미등기. 70이죠. 걸리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 미만 보려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8%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주택하고 입주권. 그죠? 주택하고 조합은 입주권은 어떻게 된다? 1년 미만이면 50%가 아니라 40%고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에서 38%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주택하고 입주권은 다르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세제상 세금을 좀 적게 내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주택을 매매를 많이 해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내가 양도세를 줄여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파는 사람이 양도세만 줄여주면 사는 사람이 취득세가 많이 나서 안 사버리면 매매가 안 되니까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나왔었죠.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이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이 물려간다 보시면 되고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이거든요. 6에서 38%. 그러니까 이 기타 자산은 뭐랑 관계없다. 보유기간이나 등기 여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타는 6일이건 6년이건 60년이건 다 물러간다. 누진으로 간다. 이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골프 형권이 대표적으로 잘 나와요. 골프 형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골프 형권 60일이건 6년이건 600일이건 다 물러간다. 6에서 38%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더 비삼용 토지는 얘가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했죠? 비삼용 토지는 16에서 48%. 6에서 38%, 36%가 아니라 16에서 48%. 이거는 올해 추가된 거니까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죠. 비삼용 토지는 누진일 때 6에서 38%가 아니라 10% 가산해서 16에서 48%로 간다. 그죠? 요거 정도 기록해요. 그 세율은 뭐 그 정도인데 그 77번 문제 보면 다음 중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누진이 어떤 게 누진이에요? 이게 누진이죠, 이게. 그죠? 이렇게 표시된 게 다 누진이고, 비례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10%, 20%, 30%, 3%, 0.3 이런 게 비례고. 누진은 전부 다 구간이 나오죠.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그죠? 자, 보세요. 77번.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사업용 토지. 1년 6개월 됐대, 토지가. 그럼 뭐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40%. 그죠? 보유기간 6개월인 주택. 주택은 1년 미만이니까 40%, 주택이니까 40%죠. 되게 3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는 비삼용 토지. 비삼용 토지래요. 2년 이상이 16에서 48%가 해야죠. 비삼용 토지니까 16에서 48%. 네, 보유기간 6개월인 나대지. 나대지가 비삼지 6개월이 1년 미만이네요. 얼마? 50. 미음. 1년 6개월 된 조합은 입주권. 6에서 38%.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넘으면 6에서 38%. 그죠? 3년 6개월 된 미등기 건축물. 미등기 걸리면 죽지. 무조건 70입니다. 그렇지. 그죠? 대주주 1년 미만, 주식은 볼 필요 없는 대주주 1년 미만 30%입니다. 30%. 그죠? 그러니까 비례세율은 뭘 골라라? 그러면 여기 누진 아닌 거 고르시면 되는 거죠. 세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걔는 뭐 크게 신경 쓰면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조심하시고, 79번에 가면 그 세율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틀린 거 그랬죠? 자,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물러간다. 6에서 38%. 그죠? 골프형 거는 기타 자산이죠? 그래는 뭐랑 관계없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단계 추가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3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니까 얼마? 50%. 4번.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일단 맞고요. 5번.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다면 40이죠. 40. 그게 틀렸죠. 정답이 5번인데 그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 요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나오면 그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을 보고 얘가 맞았나 틀렸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상속 이걸 팔았다는 건데 얘가 보유기간이 예를 들면 뭐 2년 얘가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을이 지금 상속을 받았죠? 토지를. 그리고 얘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그럼 얘가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율은 뭐에 따라 다르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겠죠. 이때 그 얘기하는 거, 이때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랬죠. 이때 몇 년이다, 보유기간? 3년 6개월 했죠, 3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토지를 팔았다. 그쵸?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받는다. 그쵸? 자, 이 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 안 하면, 3년 넘으면 장기가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 시기가 상속은 언제가 취득 시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 무조건 상속 개시. 그럼 다 여기서부터 가야죠. 그죠? 그럼 1년 6개월이 맞는 거죠. 근데 얘가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보유기간인데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뭐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빼고 장기 보유나 기타 등등은 다 뭘로 가? 상속 개시일부터 가니까 장기 보유는 여기부터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 여기부터 가야지. 그럼 1년 6개월이지. 장기 보유는 3년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세율 적용 시 상속인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그러면 상속 개시를 그러지 말고 뭐라 해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번 지금 다시 보시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뭐라고 돼 있어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거기에 지문에 딱 보여야 되는 잘 안 보이죠, 많이. 그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뭐 세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뭐 이럴 거 없습니다.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저 뒤로 가서 비과세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87번에 가면 192페이지 87번에 가면 그 비과세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 비과세는 딱 3개죠? 뭐 있어요? 파산, 선고, 처분, 수도. 이 제목만 알면 된다 했죠? 그리고 뭐 있어요? 농지의 교환과 분할이다. 이건 뭐 우리가 기억해요. 농지 교환 분할. 그리고 1세대 1주택. 그죠? 1세대 1주택. 그리고 토지. 2년 이상 보유. 1번은 됐고, 자, 얘는 이제 뭐라 했어요? 얘는 이런 게 돼 있죠? 뭐 이런 사유로 교환 분할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뭐 사후 관리 같은 게 있다. 그죠? 이렇게 되네. 이 사유는 외울 거 없다 그랬죠? 쭉 있는데 뭐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할, 국가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분할 이런 것들인데 개인끼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 경작상 필요 이렇게 있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금액 조건은 똑같죠? 자, 뭐예요? 금액 조건.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뭐라? 큰 토지 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는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차액이 뭐? 얘가만 1억이고 얘가 7,600이다. 그러면 어떻게? 큰 토지 가격의 이거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된다. 뭐가요? 이 차액이.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생각 오래 해, 이거 뭐. 되잖아요. 세준아. 얘가 2,400 아니야. 그럼 차익 2,400. 이거에 4분의 1 이하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이게 그 뜻이잖아.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잘하는 과목 있죠? 세법은 잘 못하지만. 그죠? 6과목에 다른 과목 하나도 없어? 그 중에 또 나은 과목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나은 과목인데 이 정도인가? 참. 그럼 공시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모씨는 열심히 맨날 열강하면 뭐하냐고 속으로 얼마나 그랬어. 내가 이렇게 열강을 하는데도 그냥 점수 안 나온다고 지금 속으로 얼마나 그 속을 끓이겠어. 그죠? 아이고 참.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뜻강있죠? 공시법. 답답하다. 그게 상관없구나. 그 선생님 버스 타고 다니니까. 기차 타고 다니니까. 올라갈 때. 지난주 올라가는데, 차 진짜 엄청 밀리더만요.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막 그런 걸 되게 못 견디거든요. 막 줄 서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차가 밀리면 막 짜증나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음식 먹을 때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 줄은 안 서요. 무슨 줄까지 서면 팔먹냐, 이게 미친 것도 안 되면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TV 아무리 맛있어도 줄은 안 서요, 저는. 그게 맛있다 봤자, 그거는. 나중에 그냥 차라리 여유 있게 가죠.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죠? 서울 강남인가 어디서 뭐 외국 무슨 수제버거 오픈식을 했는데 하나가 10,000원씩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처먹겠다고 몇천 명이 막 4시간 줄 서가 있어요. 그 또라이들 있죠.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적인데 제가 볼 땐 미친 짓이에요. 배가 부른 거죠. 그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그 때 앞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나이 먹은 사람 막 줄 서 있어. 이렇게 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아니, 그것도 비싸요. 막, 진짜 비싸요. 근데 그거를 줄을 서서 땡볕에 막 줄이 1,500m인가? 아니, 뭐 얼마? 1,500명, 3,000명이 줄 섰대. 그거 먹겠다고 줄 서서. 나 진짜. 그 어떤 사람이 뭐라는지 댓글에?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그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오라고 줄 사람은 줄 안 쓴다는 거야. 그 쓰겠다는 거야. 부모가 먹고 싶어서 좀 사오라 그러면 그 새끼들이 거기서 몇 시간 줄 쓰겠다는 거야. 지가 처먹으려고 해서 몇 시간씩. 더 중요한 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 와가지고 나이 40, 50 먹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먹을 거예요, 그게. 그것도 무슨 저기도 햄버거 먹겠다고. 야, 우리는 진짜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 아이프기는 그래요. 치들이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도. 물론 그렇죠. 내가 상관이 아니지만. 그죠? 근데 참, 그거는 참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그죠? 뭐 맛있하게도 그거를 몇 시간씩 줄 서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는 욕심이 없어 그런가?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날 더운 날 더워 죽게 가만히 있으면 땀나는데 무슨 몇 시간씩 서 있어. 자, 힘도 좋아. 자기 그때 언제 하겠어? 체력이 되니까 하는 거야. 우린 가봐. 여러분 가서 막 그냥 한 20분만 서 있으면 6번 걸려, 6번. 자, 사후관리는 뭐냐면요. 이 교환으로 이렇게 취득했잖아요. 그죠? 교환으로 취득했어. 그러면 요 취득한 거 있죠. 요거 취득한 거. 그죠? 요걸 취득한 걸 갖다가 경작상 필요를 한다고 비교사 해줬는데 뭐다? 이거를 뭐예요? 비교사 받아놓고 경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런 경우는 뭐다? 사유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무조건 이 교환으로 취득한 문제를 뭐해라? 3년 이상 작용해라. 작용. 이 얘기죠. 그럼 작용 안 하면 추징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예외가 있다 했죠? 3년 안에 뭐가 됐어? 수용됐다. 그럼 작용한 걸로 봐주겠다. 왜? 이건 강제 수용된 거니까. 또 뭐 있어요? 수용은 하지만 돌아가셔서 뭐가 됐다? 상속된다겠죠? 그렇죠, 상속. 그럼 상속이 되면 나머지 상속인이 남은 기간 작용하면 뭐 해준다? 통산해준다. 이게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게 지금 87번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죠. 87번. 가론에 들어가 오르는 것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어떻게 한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그리고 가론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안에 3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포함. 그리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다. 사실은 뭐 이거는 공부를 쭉 하면 4분의 1은 웬만하면 4분의 1을 알고 가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4분의 1을 안다 그러면 밑에 3년 좀 애매할 수 있죠. 찍으면 밑에 가서 4분의 1 나온 거 2개밖에 없거든요. 2번하고 4번. 그죠? 여기서 찍어야죠. 많이 찍더라도. 이상한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이런 정도는 항상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찍더라도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냥 막 풀지 말고. 정답은 3년, 4분의 1이죠. 그죠? 자, 걔는 그렇게 푸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3번. 쭉 여기 나와 있죠? 93번. 뭐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1번.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1세대는 거주자 누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 있어야 되고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때 그러면 주소가 항상 같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주소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의 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게 누구라 했어요? 네? 배우자.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자, 부부지간은 무조건 뭐다? 동일 세대의 원으로 봅니다. 주소가 같건 다르건. 그죠? 2번. 근데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별도 세대 이혼했으니까, 그죠? 2번 세대.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을 보기 어려운 거는 뭔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이혼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아무리 유자를 이혼을 했는데 무슨 유자를 이혼했으면 끝난 거지 뭐. 유자를 받겠다고 같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받았겠지. 이혼하기 전에 유자를 받고 이혼을 해야지. 받지도 않고 후불로 받아요? 유자를?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근데 이건 뭔 얘기야? 위장이혼. 그러니까 세금 포탈하려고 실제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세금 체납이 되니까 이제 압류 들어오게 했으니까 막 수십억, 수백억 체납하고 부인한테 싹 정리해 준 다음에 자기는 그냥 나자빠라고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난 돈 없다. 실제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법은 뭐다? 이혼했어도 뭐만 같이 살면 뭘로 본다? 동일 세대혼으로 본다. 2번이 그 얘기죠. 3번 1세대 판정 시기는 양도 당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주소는 같이 돼 있어요. 주민등록상. 근데 실제로는 주소만 돼 있고 따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래 공부상을 하니까 2주택 맞잖아요. 집 각각 집 있으면. 근데 뭘 하면 실제로 따로 거주했다는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다? 주소에 같이 돼 있어도 각각 별도 세대로 봐줍니다. 근데 이게 그 입주하는 게 쉽진 않죠.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은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면 아예 그 전에 미리 주소 딱 옮기는 게 제일 깔끔한 거야. 그죠? 근데 안 옮겨놓고 있다가 이제 문제되가 이제 역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입증하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뭐 하고 뭐 해달라는 건 많고 그러니까. 저희 4번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 하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 2년 뭐 했어요? 근데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무서도 뭐라 그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전에 원래 집이 2개였었네요. 그 2년 기간 동안에 집이 2개인데 1년 전에 하나 팔고 지금 파는 거네. 그럼 얘는 비과세 안 돼. 왜? 너 보유한 2년 동안에 다른 주택이 없었어야 되는데 너 1년 전에 2주택에다 팔았으니까 너는 비과세 안 돼.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거에 내가 집이 하나 있건 100개 있건 무슨 상관이야. 양도세는 과거는 묻지 않고 지금 현재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얘는 상관없는 거죠. 4번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는 거지, 신문상에. 실제로. 그죠? 그 얘기잖아요. 틀렸죠? 5번.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득의 노후 등으로 이단죠. 그럼 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런 얘기죠? 4번이 틀렸네요. 자, 뒷장 거기 95번도 보겠습니다. 95번. 다음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그러니까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의미네요. 그럼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영업용 건물로 그다가 그대로 팔면 얘는 주택이 아닌 거죠. 2번. 양도 당시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상관없는 거죠. 3번. 하나의 건물이, 자, 이건 겸용주택이네요. 우리 겸용주택은 뭐 기억하셔야 돼? 양도세는? 양도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 부분이 주택 2회보다 크면 뭘로 보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그죠? 주택 부분.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얘는 전체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겸용주택은 얘는 뭐야? 무조건 주거 부분이 커야지 전부 주택이다. 근데 재산세는 좀 다릅니다. 재산세는 한동 한구 그래가지고 한 구의 건물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근데 5대 5면 뭘로 봐요? 각각 따로따로 봅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얘가 전체 주택이 되려면 주거 부분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같은 거 5대5로 가지고 있으면 5대5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재산세는 전체 주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뭐 하면 팔 때는 양도세는 반절만 비과세 반절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거 부분을 넓힌 다음에 그죠? 용도를 좀 넓혀놓고 그리고 2년 지나고 팔면 전체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재산세 기준이 다르잖아요. 얘는 커야 됩니다. 얘는요. 재산세는 작거나 같으면 5대5까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 잘 나오는 얘기랬죠. 다가구라 얘기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3번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을 뭐하면 초과하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죠? 얘는 초과죠?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과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게 안 붙었잖아. 이게 그죠? 여기에 붙으면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주거물이 크면 초과되면 그죠?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고. 그죠?
4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다만 공동상속의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주된 상속자. 이 공동명의죠? 공동명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은 하나인데 명의가 여러 사람 앞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다. 그죠? 가을평.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각각. 공동소유면 개개인의 1주택 소유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집 한 채를 10명이 공동명의 해도 10명 다 각각 1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지분 막 가지고 따져요. 난 지분이 몇 프로 안 된대. 쟤들이 막 40, 40이고 나는 20%, 10%밖에 안 된대.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의가 돼 있으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1주택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명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공동상속을 받았을 땐 틀리다 했죠? 공동상속. 그죠? 그러니까 집 하나를 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 자녀 둘에서 3명이 공동명의했다. 그러면 이때는 1명, 주된 상속자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집으로 본다. 나머지 둘은 그러면 주택수에 관계 없다.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냐 그냥 공동상속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뭐 그런 얘기죠. 5번 토지는 무제한으로 비과세 받는 거 아니라 했죠? 자, 토지는 어떻게 한다 했어? 면적.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 이때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기억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에 지금 언뜻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죠? 5배, 10배. 근데 밑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허가 정착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땡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정착 면적 포함해서 그거의 5배, 10배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 같이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5배, 10배 딱 그럼 딸랑 넣으면 안 돼요. 저희 보시고. 자, 그다음에 90 옆에 7번 문제도 보죠. 97번. 자,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집 이렇게 있어.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있다.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했죠. 이렇게 분할하면, 자, 분할하면 이쪽은 뭐다? 건물이 없는 부분은 나대지예요. 그죠? 그럼 1주택에 과세가 되겠죠? 근데 건물이 이렇게 2개가 있어. 같이.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이건 2주택으로 본다 했죠? 이게 2주택.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먼저 파는 거와 나중에 파는 것 중 어느 걸 1주택으로 본다? 먼저 파는 거, 나중에 파는 거 1주택?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나중에 파는 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번은 그거잖아요.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나중에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을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죠? 2번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명의가 달라. 갑, 을 이럴 수 있죠. 땅 주인은 을이고 건물 주인은 갑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이 토지는 비과세가 안 돼요. 1주택 부속 토지가 아니에요. 왜? 주인이 다르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얘네 둘이 뭐다? 동일 세대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명의가 달라도 전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결국 명의가 다를 때는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명의가 다르면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따로 계산해? 같이 계산해서 나눠낸다 그랬죠.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산 양도세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얘는 비과세 안 돼. 근데 같은 세대원이면 뭐다? 토지까지 포함해서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땡. 틀렸죠? 왜? 같은 세대원이 아니래잖아. 그럴 수 있는 1주택 아니잖아요. 3번 1세대 1주택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을 양도로 본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상가가 5개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몇 주택이야? 1주택이죠. 1주택 5상가지. 상가가 5개 있고 집 하나 있으면 뭐야? 1주택 5상가. 그 다음 몇 주택이야? 1주택. 상가가 5개면 100개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가는 어차피 비과세 관계없지. 주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몇 주택자야? 1주택자죠. 옛날에 막 중간에 막 한참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1세대 3주택 중과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뭐라면 와서 막 상담해요. 선생님 제가
상가를 5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게 되면 중과세 되냐? 그러면 만약에 3주택이 중과세일 때 상가 5개 있으면 팔면 중과세 됩니까? 걔는 안 돼. 왜? 1세대 왜? 3주택이 중과세인데 뭐지? 1세대 5상가는 중과세야? 그런 게 어딨어. 상가는 100개도 중과세 없거든 옛날부터. 그죠? 그럼 막 결국은 뭐야? 나한테 상가 5개 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밖에 더냐고. 엊그제 어떤 분이 막 재산세 고지서 갖고 오셔가지고 막 질문하고 오신 거야. 재산세 고지서. 근데 고지서 3장을 갖고 왔어. 고지서 3장이야. 근데 그러니까 딱 보면 뭐부터 봐. 자, 나도 모르게 금액을 딱, 금액이 겁나 비싸. 막 재산세 많이 좀 나왔어. 뭐 많이 나왔어요. 막 건축물, 뭐 주택 해가지고 있는데 상가도 막 해가지고 있는데 엄청 나왔더라고. 재산세. 근데 그 밑에 이제 금액이 뭔가 이제 본인의 따져봤나 봐. 막 계산해봤는데 그게 안 맞는 거야. 그 지역장시월세가 나왔는데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이제 막 고민하다 오신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안 보여. 막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속으로 막 짜증나는 거야. 아, 이 양반이 진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게. 부러워가지고. 친하게 지내기 뭐 원래보다 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친하면 이상하잖아. 그런 줄 알았나? 이렇게 액면은 그 재산이 있어 보이지 않으셨는데, 반전이에요. 딱 보니까. 그죠?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외모로. 그죠? 오히려 막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더 없어. 그 나올 때 괜히 허세 부리냐고 막 오는 거야. 그죠? 깨째째하고 사는 사람들 오히려 부자일 수도 있어요. 잘 살펴봐, 주변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근데 하여튼 부럽더라고. 하여튼 막 많이 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나만 없어. 막. 어떤 분들 그러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그럼 상가가 또 어디 2개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있으면요. 선생님 지난번에 질문한 거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게 저쪽에 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나중에 막 전국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국에. 그죠? 그런 분들은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부럽네. 그죠? 나 상가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1주택 여러 상계. 그죠? 몇 주택이야?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사세요. 상가. 그 다음 4번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 계약서 등에서 1세대 1주택이 입증되는 경우는 뭘로 본다? 1주택 본다. 그쵸. 공부상 2주택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가지고 있으면 매매 사실을 입증하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죠? 5번 고가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왜냐면 원룸 팔면 고가주택 판단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전체 금액으로. 방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걔가 얼마? 9억 초과되면 뭘로 본다? 고가주택으로 보겠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99번 문제를 볼게요. 99번. 그죠?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나란 거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를 원래 2년 해야 되죠. 2년 이상. 그죠? 근데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뭘로 따지나요? 뭘로 따진다 했죠? 보유기간은? 취득일은 양들이죠. 그건 당연히 보유기간은. 근데 뭘로? 공부상으로 하지. 뭐, 등기부상, 공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뭘로 따진다 했어요? 거주기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 안 한 것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1번, 건설 임대주택. 자,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된다? 그 주택이 임차 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첫 번째 그거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면 이는 무조건 비과세 해준다 했죠? 대신 못 팔고 나가면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해외 이주로 세대 전에 출국했대. 2년 이내 팔았대. 비과세죠. 또 있죠? 3번. 수용되면 무조건 뭐다? 비과세. 왜? 강제 수용된 거니까. 그죠? 비과세. 4번은 나도 이제 5번이요.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동일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X죠? 왜? 동일 시군에 안 된다 했잖아요. 자, 이거 우리 이겼죠?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되는 경우 3개 나와있죠. 뭐 있어요? 치약상 편 있잖아요. 치약상 편. 학교 때문에. 뭐는 안 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질병 치료 때문에 이사 가거나 아니면 그 직장 관련 근무상 이렇게 3가지 있죠. 이때 근무상 형편 말고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된다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이사를 어디 가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타시군으로. 동일시군으로 가면 안 된다 했죠. 이거 보유라고 하면 안 돼요. 거주, 들어가 살아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되는 게 얘가 이걸 비과세 준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어서 학교 다니기 힘들고
너무 멀어서 간호하기 힘들고 너무 멀어서 통학 출퇴근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주는 거죠. 근데 같은 원주시에서 원주시로 가가지고 뭐래요. 너무 멀어서 통학이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원주에서 춘천으로 갖다 쳐봐. 그럼 다른 시군으로 간 거죠. 그럼 원주 춘천 가면 무조건 비과세 주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시군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는 좀 덜한데 수도권 같은 데는요, 예를 들면 뭐 안산시하고 군포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안양시하고 군포시 그러면요, 안양시 군포시는요 전철 타면 다른 시군이 전철 타면 두 정거장이야. 근데 뭐래요? 내가 다른 시군으로 가가지고 뭐래? 출퇴근이 힘들대.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요? 두 정거장이야. 이런 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근데 일단 원칙적 기준은 뭐다?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시군, 그죠? 다른 시군. 전철, 어제 전철 사고 나가지고, 그죠? 제가 어제 안산에서 수업하고 전철 타고 내려가는데, 사람 죽었어요. 누가 또 뛰어들었나 봐. 전철에. 그래서 서정리인가 평택 가기 전에 서정리 거기서. 제가 가는 전철이 가다가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날 방송 나오는 거예요. 서정리에 사망사고 나가지고 여기서 그럼 처리 중이라 좀 늦는다. 연차가 많이 했거든요. 누가 또 뛰어들었나 봐. 수도권은 그런 거 되게 많죠. 전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 전철을 왜 그러나 몰라. 그렇죠. 생각하는 게 빡빡하니까 그런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 내려가는 내내 그 방송하는데 기분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타고 가는데 앞전철, 앞에 차에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네, 그죠? 사는 게 참 힘들어.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혹시 자격증 안 나온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슬퍼하고 노여워하지 말라. 시도 있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또 슬퍼지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긴, 인생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4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파트가 이렇게, 건물이, 아파트가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공사 한 2년 정도 하나 치면 보통은 공사 기간 이거 철거하면 다른 데 전세나 월세 살다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집을 샀다는 거죠. 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 돈이 많은 거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대체 주택 그래요. 자, 그러면 공사 끝났어요. 철거하고 공사가 완공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집은 필요 없잖아요. 왜? 이 거주 목적이니까. 이사 와야죠? 이사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 팔아야지. 그 얘기야. 얘를 팔 때 얘도 뭐만 하면 1년 이상 여기서 거주만 하면 그 얘기죠. 그럼 비과세 해주겠다.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뭐 해주겠다. 보유 2년 안 했어도 비과세 해주겠다. 물론 얘가 실질적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쪽에서 막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만약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예외 규정에 뭐가 있다?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뭘 했으면? 여기서 1년 이상 뭘 했으면? 거주했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 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는 뭐다? 부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1년 이상 뭐만 해라? 거주만 해라. 얘도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으로 가보죠. 최근에 사실은 비과세 파트가 시험에 계속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보면 나올 게 별로 없어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하다 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맨날 돌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1년 됐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다른 거 계속 내느냐고. 나올 때 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103번도 보시면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죠? 103번. 자, 1번. 2개 이상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부터 양도하고 본다. 그죠? 오야마미나 있죠. 이 고무실을 던지든 침을 튀기든 네가 선택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날 동시에 2개를 팔게 되면 먼저 파는 게 2주택이고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니까 그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그래야죠.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를 본다 그래야죠.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게 아니라. 2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무허가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과세 됩니다. 무허가주택 비과세요. 왜? 양도세는 등기 등록과 상관없죠. 실질적으로 얘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했으면 무허가주택도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과세 미등기 제외자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맞추면 결국 무슨 얘기야? 무허가주택도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죠. 3번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주택이 사실상 영업용 건물을 사용하다. 그냥 아니죠. 사실상관계예요. 사실상관계. 그럼 거꾸로 가면요. 실제로는 뭐 상가인데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뭐야? 그럼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 그죠? 서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그게 돼 있지만. 그죠? 4번. 1세대 1주택 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뒤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얘가 틀렸죠. 왜? 고가주택 9억 초과 부분은 세금 내지만 9억까지는 뭐였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초과 부분만 내잖아요. 그죠? 5번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땡 아니죠? 주택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커야 된다 그랬죠. 커야. 그죠? 자, 오른쪽 뭐 다 비과세입니다. 105번 문제도 보죠. 105번. 1주택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렇죠? 수용인데 1년간 부여했대요. 그러니까 1년 된 아파트가 수용됐대. 비과세 안 돼요. 됐죠? 왜? 보유 관계 없다고 했잖아. 수용 무조건 된다니까. 아까 배웠죠? 수용은 보유기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2번. 이혼 위자료로 2년 보유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준 경우. 비과세죠. 자, 위자료를 우리 양도에서 배웠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로 봅니다. 그죠? 그 지금 남편이 뭘로 줬다는 거예요? 남편은 분이 배우자한테 뭘로? 1세대 1주택 주택으로 위자료를 준 거죠. 그럼 얘는 양도예요. 그런데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부여했잖아. 그럼 뭘 받아? 비과세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줄 때 가능하면 부동산 줄 거면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으로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만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그거 그냥 줘버리면 뭐요?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럼 협의를 하겠죠.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 네가 세금 내고 이걸 받아가든가 아니면 6개월 기다렸다가 나 비과세권 충족하는 그때 가서 위자료 받아가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기다려야 돼? 지금 받아가야 돼? 지금 받아가야 돼. 지금 받아가야 돼. 왜? 무슨 6개월이 걔가 무슨 마음을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땡빚을 내서라도 이자 세금 내고 받아가야지. 어제 물어보니까 순진하게 또 막 기다린대. 뭔 소리야? 그렇게 기다릴 것 같으면 이혼 안 했어. 그 사람이 바로 해야 돼. 바로 야심. 뭐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가서 너가 맘 변해가지고 못 준다고 못 할 거야. 소송 걸고 복잡해지는 거야. 줄라고 할 때 얼른 받아야 되는 거야. 숨도 쉬지 말고 받아야 돼. 여기 진짜 현실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이구만. 지금 이혼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따야 이혼한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농담을 했는데. 그죠? 자, 3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등기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대요. 금방 했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번.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전근, 그냥 근무상의변이죠. 다른 시군으로 이사갔대. 비과세. 1년 이상 거주인데 직장 문제로 가는 거다. 5번. 콘도미니엄을 5년간 보유하고 팔았대요. 콘도를 5년 동안 보유하면 비과세입니까? 이건 안 돼요. 왜? 주택이 아니잖아. 콘도는. 우리가 세법상 주택은 뭘 말해요? 상시 주거 목적. 상시 주거가 뭐야? 같은 세대원이 평상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콘도는 근데 어떤 동일 세대원이 콘도에 가서 평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걔는 5년 아니라 50년 보유해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넘어가서 107번에 그 옛날에 기출로 나왔던 건데, 107번. 1주택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죠? 1번. 서울시 소재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대. 서울에 있는 주택 5년 보유. 비과세죠. 2년만 되면 비과세니까. 2번.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죠? 출국하고, 그죠? 뭐 이거 그랬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요?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대. 해석하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결론은 얘는 뭐예요? 출국 후 1년 6개월 있다 팔았다는 얘기니까 2년 안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아? 비과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기출문제 나왔을 당시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왜? 해석이 안 돼. 도대체 이놈이 언제 팔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출국이고 1년 이렇게 물어봐도 맞출까 말까인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를 막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출제경이. 우리가 굉장히 막 실력이 뛰는 줄 알고 막 계속 문제를 이렇게 비비꼬아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도 좋은데, 그죠? 2번 맞고. 3번은요. 대전광역시 소재주택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일단 2년 보유 못했네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갔대. 비과세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죠. 왜? 보유도 못했고 직장 문제 때문에 가면은 1년 이상 거주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6개월밖에 거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3번이죠. 4번 광주광역시 소재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자,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죠. 1년 이상 장기간, 그죠? 근데 얘는 언제 팔았다는 거예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출국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출국 후 6개월 후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2년 안에 파는 거니까 얘도 뭐다? 비과세. 그죠? 비과세. 3도 비과세. 5번 건설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그 주택의 임차 1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그 얘는 몇 년이래? 7년이나 됐대요. 그럼 뭐예요? 비과세죠, 비과세.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문제가 있었으면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 풀면 생각이 안 나는. 혼자 풀면 혼자 풀면 모르는데 같이 풀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빨리 홀로서기를 해야. 저기 열심히 하라고 저기서 제가 이렇게 손 저기 있네. 손 이렇게 서 있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저기 붙어 있잖아. 그래서 손을 불끈 들었는, 그죠? 불끈 들고 막 저기 지켜보고 있대잖아.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즘도 저기 국악선생님 막 올 때 안경 같은 거 바꿔 쓰고 나와요? 와요? 잘 모르죠? 옛날에 안경 막 많이 안경도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꿔 쓰고 그랬었는데 요새 나이 들었을 때 그렇게 귀찮은가 보구만. 넥타이야 뭐 저기 맨날 근데 안경도 많이 있거든 여기. 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안경일 거야 아마. 옛날에 안경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나 보네. 그때 젊었을 때 한참 때 하는 거 이제 자기 나이 먹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야. 우리하고 모이면 맨날 그러거든요. 모여서 같이 술 먹으면 심부름 다니거든요. 급성뉴스가. 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서 일어나야 돼요. 왜? 짬밥이 우리하고 모이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물 끊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물 들어가. 그럼 누가 가? 누가 가냐고. 근데 그죠? 근데 우리 모임하면은 국악선생님이 제일 막내예요. 제가 어리죠. 우리 내 또래가 이렇게 있고 몇 명 있고 저 위에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모이면 난 다 같은 또래고 혼자만 났거든요. 그러니까 죽겠지. 신부름 다니려니까. 어떻게 했어? 할 수 없지 뭐. 그게 좋은 거죠. 왜? 신부름 다닐 게 얼마 좋아. 나이가 젊다는 얘기잖아. 난 다니고 싶네. 근데 내가 일어나면 걔가 또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 국악선생님 우리가 부러워요. 그죠? 얼마나 좋아. 나이도 이제 아직도 50 안 됐는데. 이제 4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죠? 9인가? 얼마 안 남았어. 지도 이제 인생 반 간 거야. 그죠? 자, 115번 보겠습니다. 115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115번, 거기. 양도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예정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다 그랬죠? 자, 예정신고는 기간이 대상에 따라 틀리다 그랬죠? 뭐랬어요? 부동산 등 이렇게 가고 뭐 있어? 주식 등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죠? 허가고요. 이렇게 되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토건부기 얘기하는 거죠? 주식 뺀 나머지.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된다? 토건부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딱 물어볼 때 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 그 나오면 그때도 이렇게 먹는 거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얘가 운을 띄워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요.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지금 딱 그 첫 저기 안 돼서 그러지. 그럼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4월 1일에 만약에 토지 팔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하는 얘기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이라는 거죠. 그죠? 주식 팔면 얼마나 됐어요? 분기 말 1, 2, 3, 4, 5, 6 6월 말이 분기 말 거기부터 2개월 7, 8 이런 얘기겠죠. 지금 이게 그 얘기죠. 그죠? 얘는 양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는 항상 날짜가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라고 그랬죠. 말일이 안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왜? 시작을 말일부터 해서 2개월이니까 무조건 말일로 나와야 된다. 확정신고, 토지거래 허가공이 뭐라 했어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언제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랬나 했죠? 이걸로 가면 안 된다. 왜? 이때 갔다가 여기서 불허가가 나면 계약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급 이러면 잔금 날짜가 이거 똑같이 그죠? 잠깐만. 이미 이때 당시 허가는 이미 나 있으니까 이걸로 간다. 그죠?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죠. 115번에 옳은 거 그랬죠? 1번. 2016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2016년 6월. 무조건 틀렸어요. 왜? 6월 15일 하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읽을 것도 없어요. 6월 15일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왜? 30일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15일 이런 거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옛날에 있었죠. 지금 없어졌어요. 폐지됐죠. 3번.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X죠.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를 내는데 확정신고를 안 했더니 또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죠. 왜?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를 한 금액 이게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거기다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지? 과표에서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정답은 4번인데 결국은 과세 표준 순서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순서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예요? 양도에서 다음 연도 5월달이죠. 5월달. 틀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여기 117번 있는데 쉬었다 가죠. 좀 쉬었다가 117번 마무리 정리하고 총론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